예, 반갑습니다. 자, 플루터스쿨 3일차예요. 예, 첫 번째 날은 오리엔테이션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 시간이지만 3일차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트 언어를 계속 알아보려고 해요. 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루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다뤄주실수록 플루터 활용한 앱 만들기가 더 수월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3에 그 다트 언어 미리 제가 강의하는 깃허브에 올렸지만 이 내용이 좀 분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객체 지향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적절히 끊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데이2 지난번 월요일 수업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데이3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2에서 배웠던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함수였어요. 함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이썬이나 스위프트에서 다뤘던 함수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모양이 다르죠. 이 모양이 다르다라고 할 때 생각할 점이 과연 어디부터 어디를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쓸 것인가.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겹쳐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나눌 것인가. 스위프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의 맨 앞부분, 이름 부분부터 뒷부분의 매개 변수, 그리고 또 리턴 값 쭉 이어지는 선언부 한 줄 전체를 이제 시그니처라고 불러서 함수를 구분짓는 단위로 활용을 하는데, 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해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함수 이름 부분만 가지고 겹치면 문제가 된다, 겹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에러가 나는 거 우리 봤었죠.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에 맞춰서 함수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도 이 뒷부분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데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도 또 특성이 있죠. 스위프트에서 다뤘던 그 변수 만들기 부분을 생각하셨다면 매개 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 선언할 때의 모양새 그대로 매개 변수 들어갈 자리에 파라미터 들어갈 자리에 선언부를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특성이 또 있죠. 기본적인 형태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별도의 이름을 따로 지명하지 않고 그 내용만 여기에 적어준다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값으로 그리팅, 네임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say hello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러면 해당하는 스트링 값들만 연속적으로 적는 걸로 이제 전달 사항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더 내려가 보면 우리가 문자열 보관법에 대해서도 이쪽 나름 다트 언어 가지고 있는 형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내려가 볼게요. 익명함수라는 게 있는데 익명함수는 이제 좀 더 나가면 화살표 함수라는 내용과 함께 람다식, 그러니까 스위프트 언어에서 말하는 클로저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람다식 하는 개념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본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마 지난번 유튜브 영상 다시 보시면은 천천히 또 보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혹시 이해가 부족하셨다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게시판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근히 스위프트에서 매개 변수 썼던 거하고 비슷한 모양새로 호출하는 거를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명명된 매개 변수 named parameter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괄호로 앞 뒤에 이렇게 적어서 중괄호 안에 기본 값들과 함께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주게 되면 별도로 지정한 내용이 해당하는 게 없으면 기본 값으로 대체를 하고
이 이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꼬박꼬박 언급을 하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들, 이름을 명명해서 넘겨야 되는 것들, 이런 특성을 가진 명명형 매개변수라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예, 그 생략이 되면은 기본값으로 갈 거니까 생략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될까? name, age, city 순으로 되어 있는데 city, age, name 순으로 해도 될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스위프트 언어에서 다뤘던 그 함수 호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명명했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 무조건 이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함수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분짓겠다라는 단위는 함수 이름에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스위프트처럼 이 부분까지를 시그니처로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그 순서까지 지켜야 되는 단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언어를 새로운 걸 배울 때는 기존에 있던 언어하고 봐서 다른 점들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긴 걸까? 다시 한번 꼼꼼히 탐구해 보시면서 상상력을 더해 가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 else문 이것도 다뤘고요. if else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 스위프트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괄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 제어문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건데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치문, if else if문, 또 if 문안 if문, 또 이제 또 스위치문까지 이어지는 코드 예제를 보셨고요. 근데 이제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같은 언어는 이제 워낙 강력하게 스위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트 언어에서 다루고 있는 스위치문은 좀 기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위프트가 워낙 독특하게 스위치문을 강력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웬만한 언어들은 스위치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수준으로 대동소이한 기본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기본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열거형을 만들어서 열거형에 대한 케이스를 따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계산기 만드는 코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for문으로 반복하는 내용도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기준으로 봤을 때 for문은 무조건 for in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스위프트 1.0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위에서 지금 보는 이런 모양 같은 이제 전통적인 for문이 있음에도 그거는 스위프트 1.0까지만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for in으로 완전히 넘어간 게 스위프트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만 그럴 뿐이고 웬만한 언어들은 기존 C 언어 베이스로 가지고 있던 for문을 다 그대로 현재까지도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될 점, 무한 루프에 걸리거나 아니면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해당하는 인덱스 번째로 언급을 할 때 혹시라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까지 치달아서 그 번호를 집어넣고 건들려고 해서 에러가 나는 런타임 에러라고 하죠. 이제 컴파일 타임에는 걸리지 않고 실행할 때 문제가 되는 그런 런타임 에러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꺼내다가 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for in문을 쓰시는 것들 여기서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객체 지향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인데요. 예제 코드 한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내용은 오늘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데이 3 한번 가볼게요. 데이 3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말고도 그 이후에 뭐 널 값을 다루는 데까지 제가 강의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한번 시간을 보고 객체 지향까지만 진행을 할지 더 할지 요거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더 중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다트패드를 통해서 직접 코드와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를 오늘은 조금 크게 보는 걸로 해보죠. 자, 글자 크기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지 라이브로 같이 하시는 분보다 이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메인 함수는 있어야 되는 게 다트 언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만의 타입을 만들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타입 중에 뭐 스트링, 네임은 레드다 하는 거를 많이 우리 돌려봤던 사례가 지난 시간들까지 있었죠. 자꾸 세미콜론을 습관이라 잊어버리는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스트링이란 것 자체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첫 시간부터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기본으로 주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클래스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쓰는데 이거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정할 거예요. 예제 코드와 같이 person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person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타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입에 맞춰서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가 이 다트 언어는 변수 타입을 먼저 적고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타입 이름을 적고 person 첫 번째 person입니다 하고 person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person이 생성되는 코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타입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클래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트 언어는 스위프트하고 다르게 객체 지향의 특성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해요. 스위프트는 프로토콜 지향 그리고 값 타입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객체 지향적인 부분은 오브젝티브 C와의 연계성을 위해서 그대로 가져가지만 다른 개념으로 스트럭트나 이넘 중심으로 타입을 만드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죠. 그런데 다트 언어는 여전히 이제 클래스, 전통적인 객체 지향에 맞춰서 클래스 위주로 모든 걸 설명하는데 오히려 이 점이 좀 심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객체 지향 개념이 좀 더 많이 자바 언어의 중심으로 해서 객체 지향 개념이 많이 강조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경험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트 언어 배우실 때도 클래스만 배우면 나만의 타입 만드는데 괜찮다, 문제없다 하는 점, 이 점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의 그 수업의 난이도가 경우에 따라선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로 person이라는 타입을 만들어서 이 타입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한다 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건데요. 자, 타입을 만든다 라고 할 때 클래스를 쓰는데 이게 객체 지향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person 1은 클래스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표현을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person 클래스의 타입으로 생성한 인스탄스를 메모리에 자리 잡게 하고 person 요렇게 돼 있는 것, 정확히 얘기하면 좀 스위프트에서는 init 요렇게도 얘기했던 게 있었죠. 자, person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에 생성된 값을 해당 메모리에 할당한다 라고 하는 많은 내용이 이 한 줄에 다 적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person이라고 하는 타입은 우리가 위에서 클래스로 선언을 해서 이런 종류의 타입이 이제 있을 거야 해놓고 이 타입으로 메모리상에다가 값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그러면 값을 담을 거야 라고만 했지 그 자리만 잡았지, 그러니까
그 빌딩 지을 땅만 사놨지 빌딩은 아직 안 지었거든요. 빌딩은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생성자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객체 지향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클래스 이것만 보통 단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도 개념상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에 자리 잡게 한다, 생성자 메서드, 할당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천천히 또 설명해 드리면서 이 개념 또 보여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준비된 호출 준비는 끝났고, 퍼슨 타입의 이제 특성을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이 특성은 어떤 데이터들을 안에 담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저기 그 마이크 켜신 분 계시면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의 소리가 따로 들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나서 프로퍼티라고 부르고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표현은 메서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클래스 안에다가 적어주는 걸로 우리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안에 담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스트링 값으로 이름을 담아보자. 근데 이름 아직 안 정했네? 빈 걸로 좀 둘게요. 초기 값을 아예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도 좀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니까 이름과 나이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정해진 거 없으니까 0세 이렇게 좀 적어줄게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보통 함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아무것도 반환은 안 하지만 프린트문 하나만 해줄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say hello를 이 안에다가 담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hello, 그리고 달러 찍고 네임하면 네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괄호 안에 달러 age years old, 몇 살에 누구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만 해놔도 기본적인 메소드도 있고 프로퍼티도 있어서 여기는 이름이라는 값이나 나이라는 값이 퍼슨 안에 안쪽 내용으로 보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퍼슨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는 이 퍼슨1이라는 존재가 생겨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접근해서 값을 바꾼다거나 이 행동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한번 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1에다가 기본적인 say hello라고 하는 일 자체를 바로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한 다음에 이름 없이 0, years old 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기본 값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바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값들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지금 했던 내용은 메서드 호출이라고 보통 언급을 하는 점 찍고 메서드 이름 언급하기 식이 되겠고요. 자, person1에 이름은 여기다가 ned라고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person1의 나이는 13살 같은 식으로 지정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바뀐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프로퍼티 접근해서 값 할당, 새롭게 새로운 값으로 그 할당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 그 번지 내용 찾아가 가지고 내용을 이걸로 바꿔줘 라는 걸 보통 이제 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로퍼티 접근해서 값을 할당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플루터
스쿨 GitHub에 가시면 첫 번째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럴 때 여기 적용할 때 접근 지정자라는 걸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public, private, protected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이런 기능을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바깥에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건들 수 있는 거, 네, 건들 수 있는 게 있고 안쪽에서만 난 이거는 바깥에 공개하지 않고 안쪽에서만 포함하고서는 안쪽에 메소드들이 호출되거나 할 때 안쪽에서만 서로 다룰 내용이니까 바깥에서는 이런 거 존재 자체를 알 생각을 하지 마 라는 식으로 만들어야 될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통은 퍼블릭 또는 프라이베이트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프로텍티드는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릴 상속이라는 개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 써 있는 대로요. 프로텍티드라고 하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클래스 그대로 떼다가 뭔가 기능 같은 걸 더 넣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 클래스하고 그 자식 클래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사이에서의 그 관계들에서 해당하는 프로퍼티들은 어떻게 접근 권한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써드리고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제 보통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만 잘 다루셔도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는 큰 어려움은 당장은 없고 중요한 건 일단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를 구분 짓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프라이베이트 별말 없으면 퍼블릭입니다. 자, 생성자 그래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코드 그대로 한번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성자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보면은 기본값을 여기다가 뒤에 주질 않았어요. 네임과 에이지는. 근데 생성자, init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프트에선 init 함수. 그래서 this name하고 this age 받아가지고 여기 바로 여기에 값으로 쓸 거야. this라는 말은 이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프로퍼티 값이 되겠고요. 자, 이름하고 나이를 받아서 처리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나오게끔 기본값을 여기다 무조건 주지 않으면 퍼슨이 안 만들어지게끔, 그죠? 여기 생성자에 두 개를 무조건 주게 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init 함수를 보통은 이제 이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생성자에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본값을 여기서 안 주고 생성자가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본값은 없고 무조건 퍼슨을 만들 때부터 이 값들을 지정을 하고 생성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getter와 setter입니다. getter와 setter. getter와 setter 네임 가지고 요 언더바 치고 들어가는 것 드디어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지워놓고요. getter와 setter를 중심으로 프라이베이트부터 좀 설명드리죠. 자, 다시 제가 스트링 이름 해놓고 없는 걸로 치고 갈게요. 대신 여기는 언더바 쳐서 프라이베이트 변수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수를 일일이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를 void set name 한 다음에 뭔가 만들어도 되죠. 스트링 값으로 new name이라는 값 만들어서 언더바 name은 이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언더바 name이라고 하는 건 new name을 받아와서 처리하도록 하면 돼요. 자, 이러면은 퍼슨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안에 set
name이라는 것으로 ned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해당하는 이름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프라이베이트 변수 같은 경우는 이거 없어야 되네요. 아, 제가 뒤에다가 이거 빼먹어서 그렇구나. 네. 네, 이런 식으로 코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say hello 다시 여기다가 만들어서 프린트 문으로 hello 달러 언더바 name 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호출할 때는 메서드로 new name을 지정만 해주면 이 new name이 언더바 name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좀 장난을 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름을 뒤에다 한 다음에 님 자 붙여서 무조건 만들어라. 자,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뉴네임님 이런 거 뉴네임님이 아니죠. 달러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예, 네드님이라고 나오죠. 이런 것처럼 뭔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변경을 해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걸 함수로 만들어 처리할 수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함수로 뭔가를 처리한다? 코드가 좀 함수의 성격들이라는 게 원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수한 함수로 생각을 해서 다른 표현 기법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세터입니다. 세터는 어떻게 쓰느냐면 여기에다가 이건 set 값을 지정하는 일만 할 거야. 이 친구는. 근데 어떤 값을 지정할 거냐? name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써주면 이제 호출을 이렇게 메서드로 할 게 아니고요. 프로퍼티처럼 그냥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됩니다. 이게 바로 세터고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스위프트에서 연산 프로퍼티 생각하시면은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세터예요. 자, 그럼 게터도 있을까요? 게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터는 스트링 타입으로 name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거는 get 전용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면서 return 언더바 name을 보내줄게. 자, 이러면은 say hello 메서드 없애버리고요. 출력을 프린트에 hello 달러 person 원점 name 이게 이제 중괄호를 써줘야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name이란 값을 getter로부터 가져와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ned라고만 넣었지만 ned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로 얻어낼 수 있는 코드가 가능해지죠. 자, 이런 것도 이제 setter, getter 활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저하고 앱스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숫자를 인치로 집어넣는데 클래스 안쪽에선 센티미터로만 계산해서 값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다시 돌려보낼 땐 필요할 때 인치로 다시 변환, 단위 변환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부분입니다. getter, setter. 자, 이 코드도 혹시 좀 도움이 될까봐 제가 채팅에 따로 남겨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살짝 좀 보여드리네요. 자, 상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extends 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이 다 끝납니다. 자, 아까 보셨던 person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나이하고 이름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학생 번호라는 것만 추가하면 이거 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케이스를 보실 수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다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베이트 변수 이런 거 두지 말고 그냥 네임 밑에 인티저로 age 공개된 퍼블릭 값으로 age 값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퍼스는 이미 프로퍼티로서 네임하고 age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추가로 이거를 student라고 해서 일일이 복사를 해놓고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는 스튜던트 넘버 이렇게 해줄 것이냐,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어차피 여기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학생도 알고 보면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상속관계라는 걸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있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다른 그룹을 이제 서브 클래스라고 보통 부르죠.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대신 extends 확장되었다. 무엇으로부터 확장되었냐? person으로부터 확장되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게 되면 이미 person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튜던트는 이미 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튜던트 넘버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 다음 이야기를 더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제 코드 보시면은 그 밑에 그렇죠,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번 그대로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생성자, 그러니까 특정한 이름을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할 게 있는데, 자, 생성자가 여기 없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여기다 추가하고 볼게요. 이름하고 나이하고 두 개를 받아서, 스튜던트가 아니고 퍼슨이죠. 받아올 준비를 하고 여기에 있는 스튜던트 아이디를 새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아마 오타가 나서 그런가? 아, 이름이 달라서 그렇구나. 스튜던트 아이디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코드를 좀 줄일게요. 네,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자, 활용한 입장에서 퍼슨을 만들어서 퍼슨 타입의 내용을 이렇게 생성을 해줄 때는 보시면 이름하고 나이만 지정해주면 됐죠. 그래서 네드 13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내용을 확장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면서도 스튜던트 아이디 값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까지 포함돼서 생성자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서 호출을 좀 해주겠다 라고 할 때, 슈나쌤은 12살이고 그리고 나서 학생 번호 2024 오늘 1211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호출할 때 여기가 호출이 되겠죠. 호출이 되는데 이 관계를 봤을 때 스튜던트 아이디 값은 여기서 말하는 이 클래스가 직접 쥐고 있는 이 값이 될 거야. 그런데 이름하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슈퍼클래스, 부모 클래스, 슈퍼클래스 이쪽으로까지 치닫고 들어가야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두 개 받아서 슈퍼클래스에서 처리해서 프로퍼티 값으로 저장해줘.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여기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좀 복잡하죠, 약간. 그런데 스위프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 특히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어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메소드, 이닛 메소드 만들 때에 일일이 풀어다가
슈퍼 클래스의 이닛 메소드 다시 호출했던 거,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많이 단축해 보려고 다트 언어가 생각을 많이 좀 해본 경우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트 언어의 특성스러운 거기도 하지만 좀 더 코드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도 여러분께 예제 코드를 드리고, 그리고 깃허브에 다시 업데이트 더 추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클래스의 상속 부분 가장 심플한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추상 클래스라는 게 나옵니다.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오버라이드라는 말도 나오네요. 키워드로. 슈퍼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클래스 앞에다가 abstract라는 말을 붙여주는 걸로 추상 클래스라는 걸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에어리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무조건 풀어서 쓰도록 좀 뭔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가장 유사하냐면 제가 봤을 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스위프트의 개념 문법하고 가장 유사점이 있어요. 네, 추상 클래스. 그리고 자바 언어에선 이런 걸 가리켜서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라고 하지 않고 아마 인터페이스라는 말로 좀 많이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에서 프로토콜을 배워보신 분들은 딱 그거 보시자마자 본인이 알고 있던 개념으로 저거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 불리던 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프로토콜을 스위프트에서 배우셨다면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거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게 스위프트의 프로토콜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서 다른 점만 챙겨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버라이드, 당연히 오버라이드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쓰이는데 이미 이제 슈퍼 클래스에 해당하는 추상 클래스지만 이거 슈퍼 클래스화 돼 버려서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거기서 돼 있던 에어리어라는 값을 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함수를 만들 방법 대신 이제 아까 보셨던 getter를 써서 만들겠다라고 할 때 화살표 함수죠. 예, 짧게 람다식으로 쓴 케이스예요. 요렇게 계산한 값을 에어리어에다가 넣기로 했어. 그러면 에어리어는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드디어 충족하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져 여기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콜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스위프트의 프로토콜하고. 자,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어제 잘 돌아가는지 일일이 다 확인해 보고서는 넣은 거긴 한데요. 메인 함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네, 메인 함수 두고 서클 같은 경우에 서클로 서클을 만들어서 레디어스 값을 넣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반지름 값을 넣어서 12라고 일단 해주고 서클에 있는 에어리어 값을 한번 출력해보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값이 잘 나올까요? 네, 나오네요.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설명은 아까 깃허브 페이지, 깃허브 마크다운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돌아가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면서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믹스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믹스인은 클래스에 추가 기능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해서 기존에 있던 로거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로거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메소드를 거기다가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거는 그대로 쓰고 이제부터 로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메소드도 있을 거니까 이 코드를 읽었다면 이거 이제부터 실행하셔도 돼요. 뭐하고 비슷하죠?
한번 채팅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스위프트 배워보신 분들? 지금 믹스인이라고 하는 거 은근히 보니까 스위프트의 문과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익스텐션. 스위프트의 익스텐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익스텐션은 말 그대로 확장한다 라는 말이죠. 근데 믹스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섞어 쓴다 라는 표현으로 이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익스텐션도 갖다가 같이 쓸래? 하면 with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클래스의 추가 기능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상속이 아니라 이 구현이 완료된 믹스인을 갖다가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스위프트 익스텐션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스위프트 익스텐션은 기존에 멀쩡히 있던 클래스에다가 똑같은 이름으로 기능을 더 더하는 건데, 여기는 기능을 덧붙일 것 덩어리만 따로 해놓고 이거를 기존에 있던 다른 클래스에다가 붙여서 너도 이거 할 수 있고 쟤도 저거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좀 간다는 개념이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니까 차이점은 구분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거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갈 길이 좀 머네요. 오늘 왠지 그 클래스 이야기하고 컬렉션 이야기만 좀 하다가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음 시간에 다트 언어 조금만 더 들어가고, 아니다, 오늘 열거형까지만 좀 가고, 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길게 이걸 하면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열거형까지만 가고 컬렉션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미리 좀 이 내용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코드 좀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자, 열거형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일찍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열거형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살짝 봤었죠. 자, 코드를 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열거형도 왜 열거형이 여기서 언급이 됐느냐, 제가 책을 보니까 열거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수를 정의하는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트 언어의 타입들은 클래스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오브젝티브 C처럼 말이죠. 그래서 열거형도 알고 보면 일종의 클래스더라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가지고 여기다가 언급을 넣었는데요. 자, 상수를 정의하는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일종의 상수들이라는 거죠. 바뀔 수 없는 상수들, 그 중에 어떤 건지를 골라서 컬러란 타입의 값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형태를 쥐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너 타입 하나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너 타입으로 컬러 하나 만들어서 레드, 그린, 블루 3원색을 의미하긴 하네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컬러 값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타입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컬러, 그래서 favorite 컬러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들어갈 값은 컬러 값 중에 블루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스위칭운이 가장 적절하게 같이 활용하기가 좋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스위칭운으로, 순간 스위프트가 왜 나왔을까요? 자, favorite 컬러라고 쓰고 이 안에 이제 케이스문을 쓰는데 스위프트하고 문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브레이크문도 써줘야 되고 하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자, 레드 컬러일 때는 프린트문으로 빨간맛 짧게 쓸게요. 네. 자, 여기서 자꾸 에러가 나온 이유는, 그렇죠, 아직 언급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스를 한번 일단 다 적어보고 보겠습니다. 컬러로 그린 쓰고 브레이크문 넣어주고요. 케이스로
점만 찍고 그냥 블루 쓰고 그러지는 못하네요. 네. 지난번에 보셨죠? 자, 빨간 맛, 녹색 등. 자, 이런 식으로 블루니까 뭐라고 할까요? 푸름. 네. 네, 푸르다.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푸름이라고 잘 나오죠. 자, 여기다가 레드 같은 거 적게 되면 빨간 맛 나오고요. 그린이라고 적게 되면 예, 녹색 등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좀 빨리 마칠 겸 제가 웬만하면 1시간 안 넘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좀 했거든요. 예,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보시기도 힘들고 차라리 제가 수업 자료를 일찍 조금이라도 더 드려서 제가 어제도 늦게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드려서 미리 보시고 예, 질문을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컬렉션부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진행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훑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언급됐었는지 랩업 한번 가볼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는 클래스로 만들게 돼 있고요. 객체 타입 자체는 이 안에는 프로퍼티와 메서드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존재들을 이 안에 일반적인 변수 만들기 또는 함수 만들기 같은 형식을 활용해서 채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용을 했을 때는 not 문법, 점 찍기 문법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거 기존의 다른 언어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 지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 지정자는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클래스 이름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존재는 앞에 언더바를 적음으로 이제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일종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약속이지 실제로 이걸 지키는 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언더바라고 친 건 밖에서 접근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걸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언급될 세터나 게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바꾸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프로텍티드는 상속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는 당장은 많이 없어서 나중에 필요한 게 언급이 되면 그때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생성자. 자, 생성자는 이닛 함수 같은 것, 다른 언어의 이닛 함수 같은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성자의 패턴을 보면 늘 어떤 내용을 지정만 해주면 그 내용들을 안쪽에 있는 프로퍼티에다가 대입해주는 코드가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클래스가 아니라 스위프트의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런 거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닛 안 만들어도 돼. 이런 게 있었죠. 여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생성자 부분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노력으로 이런 코드를 제시합니다. 자, 이름하고 나이를 지정해주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로서의 이 이름하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로서의 에이지, 디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에다가 각각 대입해서 알아서 매치해줄게. 이 안에서 메서드는 알아서 안쪽에 그런 일을 해주게 될 거야. 생성자를 이렇게 심플하게 한 줄짜리로 지정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게터와 세터 바깥에서 직접 프라이베이트 변수를 건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는 그냥 언더바 없이 그냥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일반 변수 쓰듯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게터나 세터를 호출해주면 안쪽에서 마치 우리 연산 프로퍼티처럼 특정한 내부의 프라이베이트 값을 응용을 해서 활용해서 코드가 작동하는 거. 아까 제가 여기 이름 뒤에 님자 붙이는 거 사례 보여드렸었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산 프로퍼티의 스위프트하고 개념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익스텐즈 상속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person을 상속받은 스튜던트 이런 걸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똑같이 생성자를 만들어주긴 주는데 슈퍼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을 법한 내용은 이렇게 받아온 내용을 다시 토스를 해서 슈퍼클래스야, 나는 내가 챙겨야 될 것만 따로 챙겨서 디스라고 해서 이거 가져갈 거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네가 알아서 가져가서 네가 좀 처리해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extens예요. 네, extension이 아니고 extends 지금. 아까 답해 주신 거였군요. 네. 자, 추상 클래스는요. abstract라는 이름과 함께 이런 거는 꼭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shape를 상속 extends라고 해서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은 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이 값은 여기 있는 걸로 치고 그 값을 override 겹치기로 새롭게 재정의를 함으로써 활용하게끔. 그러니까 shape를 확장시킨 녀석이라면 적어도 이거는 꼭 있겠지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믹스인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하고 비슷하죠. 스위프트 익스텐션하고 로거라는 믹스인을 만들면 여기엔 이런 메소드가 꼭 있을 거예요. 완성된 형태의 메소드. 그러면 여기에 로고라는 것을 접붙이기, with와 함께 접붙이기 했기 때문에 퍼스는 로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열거형입니다. 열거형은 지난번 시간에 봤던 코드 유사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언급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일종의 상수들을 정의한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컬렉션이죠. 컬렉션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미안해요. 스크롤이 좀 많아서 데이3에 컬렉션부터 할게요. 리스트, 맵, 셋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스위프트하고 비교해 본다면 리스트는 어레이하고 비슷하고요. 배열. 맵은 딕셔너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셋은 말 그대로 셋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쉽게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볼게요. 제가 활용하는 긴 코드도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시면 좋겠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1급 객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위프트에서 있던 개념이긴 했죠. 근데 이 개념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다트 언어를 확실하게 가진 과정에서 턱을 하나 고비를 또 넘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 좀 설명해 드리려면 길어지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끊으려고 한 것도 있고요. 자, 1급 객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활용할 때 이제 그냥 form을 쓸 거냐 아니면 뒤에 for each문을 쓸 거냐.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거 유사한 게 뭐가 있었냐면 map, reduce 뭐 이런 것들, 필터 이런 것들 함수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유사하죠. 웨어절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데 이건 약간 필터스러운 거네요. 맵도 있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뭔가 일처리 좀 해라. 투두하고 투셋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환을 시켜서 어레이에 해당하는 리스트 아니면 셋으로 변환할 때 또 쓰는 거고, n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리듀스라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장점은 많은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 다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거 있었죠. 스위프트에서 점 찍고 계속 점 찍고 해서 메소드 이름들을 계속 언급하는 걸로 호출하는 연쇄고리를 만들었던 거. 여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계단식 표기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제가 살펴드릴 거니까 미리 이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코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일일이 실행하면서 확인해 본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널 얘기가 나와요. 널은 스위프트에서도 이게 옵셔널 때문에 널이라는 개념 때문에 또 따로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널, nil, ns-null, ns-nil 막 이런 것들은 오브젝티브식까지 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개념이 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null이라는 거 하나로만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ll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트 언어 2.12 버전부터 null safety라는 개념이라는 게 들어오고 옵셔널 바인딩 같은 개념일까요? 한번 봅시다. 나중에. 예.
이렇게 널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여기도 보니까 물음표를 타입 뒤에다가 붙이네요. 옵셔널하고 스위프트 옵셔널하고 약간 느낌이 쎄하게 비슷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풀어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들까지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쭉 한번 함수형 그리고 이제 컬렉션, 함수형 그리고 널 이야기까지 월요일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11시 넘었다. 다행히 1시간은 좀 넘겨서 했네요. 지금까지 내용 제가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다음번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4일차로 다시 빼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위젯 같은 것들을 다루면서 앱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앱을 만드는 과정도 천천히 한번 개발 도구 설치부터 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인 플루터 다트를 넘어서 플루터로 넘어간 건 다음 주부터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AI를 좀 많이 응용해 볼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좀 이제 복잡한 코드들이 많아지잖아요. 기본 개념은 저하고 짜긴 짤 텐데 좀 길어지고 큰 거, 예를 들면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는 코드 짜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코드량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AI한테 물어보고 가져와서 문제 생기면 다시 프롬프트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서 또 가져와 보고 이런 것들의 연속으로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지 AI를 응용할 수 있는가, 요것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마지막쯤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앱으로 파이어베이스와 연동되는 게시판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메모 앱 내진 게시판 앱 만들어 보는 걸로 가보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12월 말까지 저와 함께 한번 플루터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그리고 내용이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 1월 초까지는 살짝 더 오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돼요. 지금 다트도 약간 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떡합니까, 꼼꼼히 하려니까 후루룩 그냥 대충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하고 앱스쿨 하신 분들 이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위프트 언어 문법과 함께 저하고 앱스쿨을 다룰 때는 아예 코딩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만 해도 진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주 넘게 했을 법한 이런 내용일걸요? 그쵸?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이라는 것도 맛보시고 하나의 언어도 마스터 한번 해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 보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다음 언어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해가는 과정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